반갑습니다. 보수의 품격을 담은 정치 해석 김영윤 TV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좌파들이 장악한 언론들이 무차별 공격을 해대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대한민국 국민들은 집단 지성을 좀 깨워야 하는데 거기에 벗어나지를 못해서 함께 또 촛불을 들고 있는 모습에 눈물이 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즌2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무산 이후에 이선 후퇴 등 권력 공백을 맞은 정치권이 혼돈에 휩싸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공세에 맞서서 내란 혐의로 입건이 됐고요. 출국 금지 등 우사를 좀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당 내에서는요. 셀프 소통령이라고 불리고 있고 조롱받고 있는 네가 뭔데 한동훈이 지금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고 또 야당의 공세에 직면했습니다. 여당 중진들은요.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었지만 추경호 원내대표는 사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10일에 원내대표에 대해서 후보 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요. 조속한 질서 회복 촉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무능하고 비열하고 한없이 나약한 국민의힘에게 과연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검찰, 공수처 지금 충성 경쟁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내가 제대로 이번에 수사해서 국민들에게 짜잔 반짝거림이 되겠어. 내가 큰 건 하나 해서 다음 정권에 제대로 딸랑거리겠어. 이 짓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을 만들어가지고요. 지금 충성 경쟁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데 9일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적용되는 혐의는 내란, 군형법상 반란, 직권남용 등이다 라고 밝히고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금지했습니다. 요건에 맞으면 긴급 체포도 할 수 있다라고 딸랑거리고 있는데요. 이걸 보면서 국민들은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경찰과는 또 별개로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죠. 법원이 검찰이 딸랑거림에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는데요. 검찰은 수사 권한 없습니다. 아무튼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다 이렇게 하면서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지금 앞장서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을 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 수사에도 착수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요 이제 박세현 서울고검장이요 한동훈의 현대고등학교 2년 후배다라고 합니다. 끈끈한 인연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북치고 장구치고 에헤라 디아입니다. 즉각적인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촉구했습니다. 이 김민석은요 지금 촛불연대를 이끌고 있는 김민웅의 동생이죠. 김민웅. 이 사람도 그냥 생각해보면 머리만 하얗지 그냥 빨간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 8일에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김민석 최고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정지 이전이라도 연금하고 일체 자료 접근을 금해야 된다. 국수본이 수사하고 특검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특검 카드가 민주당의 좋은 카드는 아닙니다. 탄핵을 가결시키고 헌재 가서 헌법재판관의 이 심사를 얻고 기각이냐 인용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기다리는 그 시간이 6개월 정도, 짧게는 5개월 정도. 이 시간에 이재명이 버틸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보면 특검만이 만능의 카드는 아니다라는 거죠. 어찌됐든 민주당이 크게 브레인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염병 던지고 촛불 던지고 깃발 흔들고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이 왁구에 대한 이 입체적인 사고는 좀 불가능한 집단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무튼 여기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일체 자료 접근 금지는 무엇인가를 고민해보면 부정선거에 대한 이 자료 수집에 대한 권한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들이 바들바들 떠는 거는요. 부정선거가 정말 진짜라면 민주당은
존재의 이유가 없는 거죠. 국회 해산 카드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깨끗하지 못하지 않나. 그래서 직접적으로 부정선거다라는 언급은 하지 못하고 자료 접근을 금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소위도 9일 야당 주도로 그냥 뭐 이제 국민의힘은 패싱했습니다. 야당 주도로 대통령 내란 혐의 상설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했습니다. 뭐 지들 마음대로 쪼대로 하고 있는 거죠. 내란 특검법이라. 내란죄라는 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법조인들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란이라는 게 권력을 찬탈하기 위함인데 이 내란죄에 적용된다라는 건 이재명 또는 한동훈이지 않을까 싶죠. 아무튼 뭐 이 내란 특검을 통해서 일반 특검, 상설 특검으로 나누어 가지고 병행 추진을 한다라고 합니다. 상설 특검은 10일 오늘입니다. 일반 특검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뭐 니들 마음대로 하세요. 뭐 국회를 장악해서 이런 것들이 안 보입니까? 국민들은? 저는 국민들이 참 신기한데요. 보고 싶은 것만 본다라는 건 아는데 인간의 심리가. 근데 지금은 내 삶을 그리고 내 미래의 삶을 결정하는 나라가 이 자유진영으로 분류가 되는지 이 사회주의로 분류가 되는지에 대한 심각한 그 갈림길에 서 있는 이 상황에서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촛불 들고 지금 윤석열 탄핵을 외치는 그 곳곳에 깃발들이 막 사회주의로 전진 이런 것들 막 써져 있는 깃발들을 흔들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윤석열 탄핵을 외친다라는 건 윤석열 탄핵만 보지 말라라는 거죠. 윤석열 탄핵 후에 지금 이것들이 대한민국을 사회주의로 만들겠구나. 엄마야 이건 무서운 집단이네. 내가 여기에서 이걸 외칠 게 아니네. 라고 생각을 해야죠. 그 정도까지 한 단계로 사고가 안 된다라고 하면 정말 그냥 뭐 개돼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상황이 너무 슬픈데요. 그래서 좌파들이 20년 장기 집권 플랜을 꿈꾸면서 그 전에 20년 단계로 뭘 했냐면 대한민국의 교육을 박살냈습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 때 이 교육을 평준화하겠다. 이거 보면서 이것들 뭐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선대들이 가슴을 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셀프 국정 대행 논란을 빚고 있는 이 한동훈 소통력 놀이하고 있죠. 한동훈도 신났습니다. 한동훈이 뭐 국힘 게시판에 물러나라 사퇴하라 이거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총 공세를 당하고 있죠. 지금 현재 궁지에 몰리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카메라를 막 들이대면 괜히 막 뻣뻣하게 잘난 척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속으로는 콩닥콩닥 거릴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도 한동훈을 지지하는 그 후의 세력들이 과연 보수 유권자들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9일 날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계엄사태 수습 논의를 위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근데 한동훈도 같은 날에요. 3선 이상의 의원들로 비공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뭐 이제 이쪽 진영, 그러니까 친윤이라기보다는 기존에 국민의힘의 자리를 잡았던 그 중진 의원들이 한동훈을 무시를 한다라고 생각해서 한동훈도 본인 자체의 세력 과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좀 가짜죠? 이 국민의힘 지도부는요, 이제 9일에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국정 공동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로드맵을 하겠다. 그러면서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TF팀은 뭐 전국 안정, 국정 안정, 법령 지원,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령 지원에 나서겠다라는 것으로 좀 든든함은 있기는 한데요. 과연 믿을 수 있을까? 한동훈의 지도부가 있는 한 믿을 수는 없습니다.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 TF팀이 구성되고 운영함의 전제 조건은 한동훈의 지도부 사태가 반드시 따라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곽규택 수석 대변인, 이분 좀 마음에 듭니다. 이 곽규택 수석 대변인이요, 비공개 최고위 회의
끝내고 기자들하고 만나가지고 이 TF팀은 다양한 방안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등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실무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뭐 여당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큰 그림으로 두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지금 성난 군중들을 우선 다독이겠다라는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요. 일단 법령 지원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위축되어 있는 여당 대통령실은 국민들을 설득하는 작업 쉬지 않고 내야 됩니다. 성명 발표, 입장 표명 등. 저들은 원래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놈들이기 때문에 더 강하게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야당에서 쏟아내는 이 십자포화를 견뎌내려고 하면 더 강하게 밀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도 지지자가 있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1700만 국민들이 버티고 있고 재외동포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을 저 중국의 아가리에 쳐넣는 것만큼은 도저히 못 봐주겠다라고 하는 보수 우파들이 있습니다. 그 보수 우파들은 윤석열을 지켜낼 거기 때문에 힘내시고 강하게 이 십자포화에 견디고 이기려면 더 세게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재명이요, 국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국민은 네가 뭔데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한동훈을 저격했습니다. 그리고 코판데도요, 같은 날에 자신이 헌법에 있는 것 같다라면서 한동훈은 윤석열 붕어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준석도 아가리 털었습니다. 소통형 행세를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 보기가 딱하다라면서 한동훈을 저격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느낌을 딱 보시면요, 한동훈이 지금 지도부에 있고 당을 이끄는 부분에 국민적 신뢰를 받지 못한다, 보수 유권자들의 신뢰도 받지 못할 뿐더러 야당의 지지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 신뢰는 바닥났다. 그것도 이제 퍼센테이지로 보였죠. 차기 대권 주자로 한동훈이가 9%, 1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 말은 나가라라는 거죠. 민간인 한동훈이, 어떤 것도 선출된 적이 없는 민간인 한동훈이 국정을 운영하겠다라면서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라고 하는 모습에 분노했다라는 거고, 야당도 저 새끼 저거 뭐야 이러면서 분노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그냥 끝내야 됩니다. 한동훈이 먼저 퇴진을 해야 되는 거고, 질서 있는 퇴진으로 그냥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질서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사실 목소리가 컸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를 설득하자라고 의견을 모아서 나경원 전 원내대표였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이 추경호 원내대표는 끝까지 사퇴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대통령실에서 성명이 나와야 되고요. 국민의힘도 위축되어서 성명이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강하게 밀고 나가겠다. 대한민국 국민이 개딸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비상계엄에 흥분해서 탄핵에 지금 촛불 들고 있지만 그들이 들고 있는 이 촛불이 과연 평화로운 삶을, 평화로운 나라를 지키기 위함인가에 대한 물음을 던져라라는 거죠. 던져야 됩니다. 이런 물음을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그들이 생각하는 거에 우후 좀비처럼 따라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재명이요,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골 때리는데요, 본인이 한국의 트럼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이재명 항상 입이 방정이죠. 지금 받고 있는 재판도 거짓말 아니면 돈입니다. 그거 두 개로 지금 사법 리스크에 직면해 있는 게 이재명이다라는 거죠. 그 전에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와는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냥 범죄자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런 범죄자를 비호하고 있는 이 당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지금 촛불을 들고 있는 거죠. 심각한 민생, 경제 걱정은 안 하고 본인이 대통령 될 줄 알고 탄핵 정국을 즐기고 있는 게 이재명이다라는 거죠. 반드시 우리는 자유, 민주주의 지켜내야 하는 겁니다. 당신들이요, 숨쉬듯 얻은 이 자유는 선대가 물려준 겁니다. 굉장히 귀한 유산이다 라는 거죠. 그 귀한 유산을 후대에게 우리가 제대로 물려주지 못한다라는 선택을 지금 한다라면 그 대가는 혹독할 겁니다.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김영윤 TV였습니다.